안녕하세요. 23억 아파트를 13억에 샀다. 이 역으로 잠실 급락 쇼크의 비밀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 읽어보면 뭐냐? 개소리. 잠실의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13억에 13억 8천인가? 에 팔았다. 이런 뉴스가 전부입니다. 그게 거래가 이러쿵저러쿵. 어쩌라고. 11억 전세인데 한 2억 8천 정도를 자기 돈으로 샀다? 이런 얘기. 1억 6천에 샀다. 실제로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헬리오시티에서 13억 8천에 팔린 게 있고요. 또 신천동의 파크리오 30평대가 12억 6천5백에 팔렸답니다. 알고 봤더니 전세 11억이고 실제 매수 금액은 갭 투자한 1억 6천5백만원을 더해서 샀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억 6천5백만원으로 23억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소리죠, 개소리. 그냥 거래 하나인 거죠. 헬리오시티는 13억 8천 30평대, 그리고 신천동의 파크리오는 12억 6천에 팔렸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어쩌라고. 잠실에서 파크리오가 12억 6천에 팔리고 헬리오시티가 13억 8천에 팔렸다. 이게 전부라는 거죠. 이게.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이걸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비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떠냐? 이 정도 가격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비싸게 팔아낸 거래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겠죠. 두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집값 거래는 급금매 말고는 거래가 안 될 거다라는 거죠. 서울의 9월달에 거래 건수가 500건이 안 된답니다. 그 중에서 100건 이상은 또 신고가 행렬, 가짜 거래. 그렇다고 하면 정말 거래가 된 건은 한 400건 남짓. 이럴 겁니다. 각 구별로 따졌을 때 서울의 구가 몇 개 됩니까? 대략 한 20안, 대여섯 개 되죠. 그래 따지면 어떻습니까? 한 구에서 한 20건 거래가 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20건도 안 되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팔겠다고 내놓는 물량들은 점점 쌓일 것이고 거래는 안 될 것이고 어느 시점이 되면 감당 못할 빚 때문에 미치는 사람들은 더 가격을 아래로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줌마들이 공인중개사에 가서 난리치고 신상 공개한다라고 게시를 떨어본들 실제로 우두두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주택담보대출 최상단이 9% 돌파할 거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년 2월달에 5%대로 넘길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중반쯤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6% 안 찍는다. 누가 장담합니까? 연말에 7% 안 간다. 누가 장담합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6% 7% 가면 한국은요? 한국 지금 연말에 3.5 얘기하는데 내년 1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4.0 이상은 최소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국하고 한미금리 격차가 1%가 아니라 1.5% 2%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용인할 수 있습니까? 용인 못합니다. 어떻게든 쫓아가야 됩니다. 한미금리 역전을 바로잡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간격이 더 심하게 벌어지는 걸 놔둘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점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기와 조작과 자전거래가 심했을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을 얼마나 개판을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문재인 이러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부동산 거품을 만든 원흉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엄청나게 파탄시킨 주범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때 그 위기가 터지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불러온 원흉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열을 덜 먹인다 하들 민주당의 의석수를 180석을 몰아주고 강력한 힘을 다 몰아줬건만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그저 좋은 사람인 척 허허거리고 일하는 척하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범인들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을 내버려두고 자전거래하고 부동산 관련한 건설사나 시행사의
업계에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이 만연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눈 감고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들을 내버려두고 활개치게 만들었던 동조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더 험악해지고 점점 더 충격적인 일들이 넘쳐날 겁니다. 왜 그렇게 되겠냐? 자산시장의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대충 얘기입니다. 뭐 이래저래 많은 충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잠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실제 거래한 가격이 14억 8천이다. 12억 5천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점점 저 호가와 가짜 가격으로 떠봤던 저 의미 없는 가격들이 실제 가격이 드러나면서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삶을 더 우려스러워하고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거나 만만하거나 괜찮을 리 없습니다. 함부로 유행을 바라고 쉽게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금세 뭐가 될 것이고 우아하게 돈을 팍팍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다. 더 쉽게 무너진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장하고 장담하는 그런 전문가 따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많은 사기꾼들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잘 안다. 언론에 나와 있는 유명한 인사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집에 대저금통 하나씩 두고 동전들을 모으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에이 그 동전 도장 고작 동전들 모아가지고 뭐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동전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고작 동전 하나다 라고 생각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동전 하나 두 개를 모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둘씩 챙겨나가고 바로잡아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안정이 되고 좀 더 차분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집값이 15억이다 20억이다 30억이 됐다 이런 잡히지 않는 그런 얘기들에 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4억 8천 12억 5천에 팔렸다고 합니다. 잠실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억에 팔렸다 10억에 팔렸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 연도가 되면요 8억이다 7억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는 일들이 좀 더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의 생업을 잘 지켜나가면서 항상 저축하면서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 같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게 착실하게 삶을 잘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